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 학습터에 2018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를 업로드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재서 한번 잘 풀어봤나요? 선생님이 지금 2020학년부터 거꾸로 2019, 2018까지 계속 문제를 확인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선생님이 업로드한 대로 잘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은 이거를 스스로 한번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지금 3회 동안 시간을 재서 풀어본 친구들이라면 내가 어느 정도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고 어떤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지문을 읽어내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든지 그 다음에 문법이나 문학 같은 걸 읽었을 때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든지 비문학 같은 경우는 한번 나왔던 지문이 다시 나오진 않지만 비문학들을 읽어봤을 때도 비문학이 잘 읽혀지지 않는다. 이런 자기의 문제점을 잘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3회의 문제를 풀어봤을 때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모의고사, 수능이 어떤 유형에 따라서 나오는지 그 유형을 어느 정도 느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문법을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은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4페이지 11번, 12번에 걸친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자, 4페이지를 보면 11번, 12번 문제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문법 문제가 다음 글이라고 하는 글이 쭉 나와 있고 비문학 지문 수준으로 내용이 길게 나와 있죠.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이것들을 다시 읽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글을 집중해서 잘 읽는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풀이를 계속 들은 친구들이면 알겠지만 계속적으로 의문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의문을 배웠기 때문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 우리 문제에서도 풀었던 의문의 동화 지난번 2019년 문제에서도 의문의 동화의 비음화와 유음화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의문의 동화를 한번 우리가 봤었는데 2018년에도 이게 또 나왔었네요. 지문을 한번 읽고 같이 풀어보고 중요한 부분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문의 동화는 인접한 두 의문 중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국어의 대표적인 동화에는 비음화, 유음화, 국의 음화가 있다. 다 들어본 내용이죠. 비음화는 먼저 비음합니다. 비음이 아닌 비읍, 디귿, 기역이 비음, 미음, 니은 앞에서 비음,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뀌어 소리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국민이 국민으로 발음되는 것은 비음화에 해당된다. 유음화는 비음, 니은이 유음화 체크하겠습니다. 유음, 리을이 앞이나 뒤에서 유음, 리을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유음화 예로는 칼날, 그러니까 칼날이죠. 읽을 때 칼날이 있다. 아래의 자음 체계표를 보면 비음화와 유음화는 그 결과로 인접한 두 의문의 조음 방식이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조금 있다가 확인 한번 해보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의 음화는 끝소리 디귿, 티읕이 모음 이로 시작되는 조사나 전미사 앞에서 국의음 지읒, 치읓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가령 해도디가 해도지로 발음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동화 결과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이 모두 바뀌는 현상이다. 아래 그림을 보면 해도지가 해도니가 아닌 해도지로 소리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1과 2에서 보듯이 디귿과 이를 발음할 때의 혀의 위치가 달라
D를 발음할 때는 혀가 잇몸에서 입 천장 쪽으로 많이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2와 3을 보면 지읒과 이를 발음할 때의 혀의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지를 발음할 때는 혀를 거의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는 동화, 결과, 인접한 두 음운의 성격이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뀐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처럼 성격이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가 연속되면 발음할 때 힘이 덜 들게 되므로 발음의 경제성이 높아진다. 자, 일단은 본문을 이렇게 읽었으니까 이 읽은 내용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1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음운의 동화는 인접한 두 음운이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자,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거니까 윗글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만 파악하면 되겠죠. 1번 보기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윗글의 가장 첫 번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음운의 동화는 인접한 두 음운 중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서로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다 라는 점이 보기 1번이겠습니다. 보기 2번 보십시오. 음운의 동화로 좋은 위치나 좋은 방식이 바뀌면 발음의 경제성이 높아진다. 이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가 연속되면 발음할 때 힘이 덜 들게 되므로 발음의 경제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동화, 음운의 동화가 되면 발음의 경제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음운의 동화는 좋은 위치나 좋은 방식이 바뀌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2번도 맞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국의 음화와 달리 비음화와 유음화가 일어나는 인접한 두 음운은 모두 자음이다. 자, 이 내용은 비음화는 무엇이고 유음화는 무엇이고 극외음화는 무엇인지 그 정의를 내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음화와 유음화가 일어나는 두 음은 모두 자음이라고 그랬죠. 국외음화는 그렇지 않지만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비음화 먼저 보겠습니다.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이 자음들이 비음이라는 자음 앞에서 비음 이 자음으로 바뀐다. 인접한 음운들은 전부 자음입니다. 그 다음 유음화 보겠습니다. 유음화는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유음 리을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전부 자음이죠. 인접한 음운들이. 그런데 국외음화는 어떻습니까? 국외음화는 끝소리 디귿티읕이 이것은 자음인데 모음 이로 시작되는 조사나 전미사 앞에서 인접한 음운이 모음이네요. 그래서 국외음화는 모음과 관련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보기 3번에 국외음화와 달리 라고 그랬으니까 비음화와 유음화가 일어나는 인접은 서로 붙어있는 두 음운은 모두 자음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죠. 국외음화는 모음이 껴있기 때문에 국외음화와 달리라고 구분해 준 것이죠. 그 다음에 보기 4번 보겠습니다. 국외음화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전미사 앞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아까 국외음화는 뭘로 시작되는 조사나 전미사 앞에서 일어났죠?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전미사 앞에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전미사 앞에서는 일어나지 않겠죠. 5번 보겠습니다. 국외음화는 동화의 결과로 자음과 모음의 소리가 모두 바뀌는 현상이다. 국외음화는 동화의 결과로 무엇이 바뀌었죠? 디귿티읕이 지읒치읒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자음만 소리가 바뀐 것이죠. 모음은 바뀐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5번에 자음과 모음의 소리가 모두 바뀌는 현상이라는 것은 틀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문의 동화의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집중을 잘 해서 윗글을 읽으면 윗글 안에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11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와, 내가 모르는 내용인데 하고 찍지 말고 딱 집중해서 글을 읽을 때는 글에 있는 정보를 잘 기억하고 이해한 다음에 보기와 연결 지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12번 문제를 풀려면 12번 문제는 기억을 참고하라 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은 뭡니까? 아래의 자음 체계표가 바로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 체계표를 한번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제 국어 시간에 이 자음 체계표도 다 했거든요. 복습하는 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음 체계표는 보면 세로줄이 좋은 방식이고 가로줄이 좋은 위치입니다. 조음이라는 거는 음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음이 만들어지는 위치가 첫 번째 입술이면 입술 소리, 두 번째 잇몸이면 잇몸 소리. 이 잇몸 소리는 혀 끝 소리라고도 하는데 혀 끝이 잇몸에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를 말합니다. 잇몸 소리, 윗잇몸이죠. 윗잇몸에 닿았다가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센 입천장 소리. 센 입천장 소리는 입천장 중에서도 딱딱한 부분, 입천장을 두 군데로 나눴을 때 이빨 쪽에 가까운 입천장이 딱딱하죠. 그리고 목구멍 쪽에 있는 입천장을 혀로 우리가 느껴보면 목구멍 쪽으로 갈수록 말랑말랑해지죠. 그래서 앞쪽에 있는 입천장이 센 입천장이고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은 목구멍 쪽으로 넘어갔을 때 뒤쪽에 있는 입천장이 여린 입천장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우리가 목청 소리가 있죠. 목청 소리. 목청 소리는 히읗인데 지금 이 히읗이 빠져 있습니다. 일단 빠진 대로 우리가 먼저 이 기억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방식 보겠습니다. 좋은 방식은 파열음,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나는 소리가 파열음입니다. 그리고 파찰음은 파열음의 파, 마찰음의 찰이 합쳐져서 파찰음이라고 하는데 요 사이에 마찰음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온전하게 모든 음운이 다 들어있는 표는 아닙니다.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부분만 나와 있는 표입니다. 선생님 설명 다 하고 넣어줄게요. 그래서 일단 마찰음은 마찰, 공기가 소리가 나올 때 공기의 흐름이 좁아져서 그 공기의 좁아진 통로를 소리가 비집고 나오면서 마찰되기 때문에 마찰음이라고 하고, 이 파찰음은 파열, 막혔다가 터뜨리면서 그 터뜨릴 때 마찰이 되는, 파열음과 마찰음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파찰음이라고 했죠. 그리고 마찰음이 있고, 그리고 비음, 코를 울려서 나는 소리, 유음, 공기를 흘려보내서 내는 소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비음화, 유음화를 했는데 우리가 이 자음 체계표 안에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제일 마지막 부분 한번 볼게요. 표 바로 위에 비음화, 유음화는 그 결과로 인접한 두 음운의 조음 방식이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걸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조음 방식이라 하면 여기 있죠. 조음 방식. 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비음화의 국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민으로 발음되는 건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역과 국 할 때 받침의 기역과 미음, 민 할 때 미음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받침이 이응이 되고 미음은 그대로 있는 요런 모양을 우리가 이제 표를 그려볼 수 있죠. 그러면 이 기역이 이응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미음하고 닮아지고 싶어서 미음에 동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미음은 조음 방식이
무엇일까요? 코로 울려서 내는 비음입니다. 비음. 미음은. 여기 미음, 비음 있죠? 비음인데 기역은 그럼 뭡니까? 좋은 방식이 파열음입니다. 기역은 여기 있죠? 파열음이에요. 파열음. 이 파열음이 비음과 닮고 싶어서 이응이 됐어요. 이응도 비음이죠. 비음. 그래서 이렇게 비음, 비음 이렇게 닮아진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파열음이 비음이 되어서 비음과 좋은 방식이 같아졌다라는 거. 이 비음이 서로 비음으로 같아졌다라는 게 좋은 방식의 측면이라는 거죠. 좋은 방식이 같아졌다. 그래서 기역이 이응 자리로 내려온 거예요, 지금. 왜? 미음하고 같은 비음의 방식을, 좋은 방식을 가지고 싶어서 동화된 거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파열음의 좋은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기역이 비음의 영향으로 좋은 방식이 비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이 음운의 좋은 방식이 같아졌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주신 부분, 비음화, 유음화는 그 결과로 인접한 두 음운의 좋은 방식이 같아진다라는 거. 같은 비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유음화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유음화의 칼날에 의해 한번 볼까요? 칼날이 칼날로 발음이 되는데 받침 리을과 니은이 만나서 리을이 됐죠. 원래 리을은 유음이고 니은은 비음입니다. 그런데 유음으로 변했죠. 그러니까 자음 체계표로 와보십시오. 니은과 리을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 니은이 리을을 담고 싶어서 리을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둘 다 유음이 된 거죠. 좋은 방식이 비음에서 유음으로 바뀌어서 두 음운의 좋은 방식이 같아졌다라는 거예요. 유음으로.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 주황색으로 줄친 부분은 이 자음 체계표를 통해서 서로의 위치, 좋은 방식이 바뀌어서 같은 좋은 방식이 된다라는 거죠. 자, 아까 국민에서 받침 기역이 이응으로 된 건 무엇만 바뀐 거다? 세로축만 이동했기 때문에 좋은 방식만 바뀐 거다. 좋은 위치는 똑같아요. 여린 입천장 소리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칼날의 유음화도 칼날할 때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어요. 비음이 유음으로 바뀌어서 좋은 방식만 바뀌었어요. 좋은 위치는 잇몸 소리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비음화 유음화는 좋은 방식만 변해서 두 개가 좋은 방식이 같아졌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국외음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외음화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끝소리 디귿티읕이 모음 이로 시작되는 조사나 전미사 앞에서 국외음 지읒치읒으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자, 이 환경이 모음 이로 시작되는 조사나 전미사 앞이에요. 조사나 전미사는 형태소 중에서도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 형태소. 그래서 여기서 모음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라고 나와도 됩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정의를 보더라도 조사나 전미사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로 한번 살펴볼게요. 해돋이 한번 살펴볼게요. 해돋이는 해돋이로 발음이 되죠. 두 줄 밑에 이는 동화 결과로 좋은 위치와 좋은 방식이 모두 바뀌는 현상이다 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해돋이를 보면 해돋 할 때 돛에 있는 받침이 끝소리 디귿이죠. 뒤에 오는 이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러니까 해돋 플러스 이 상태에서 이 이는 전미사죠. 전미사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가 되고 이 해돋 할 때 발음이 디귿인데 이 할 때 초성이 이응은 소리값이 없기 때문에 발음을 하면 원래는 해돋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해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음 이 앞에 받침 이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음 체계표로 한번 와볼까요? 디귿이 어디 있죠? 잇몸 소리 발음이죠. 그런데 이 디귿이 이 전미사 앞에서 지읒으로 발음되었으니까 지읒을 찾아보면 지읒은 센입천장 소리의 파차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한 칸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조음 위치도 바뀌었고 한 칸 아래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음 방식도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화 결과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이 모두 바뀌게 된 거라는 겁니다. 아까 위에 비음화와 유음화는 세로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조음 방식만 달라졌고 그래서 두 개의 음운의 조음 방식이 이제 서로 같아지는 거죠. 하나의 조음 방식이 바뀌면서. 근데 구개음화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이 모두 바뀌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해가 됩니까? 자, 그 아래의 그림, 이 발음하는 해부도가 있는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해돋이가 왜 이제 해돋이로 소리가 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잘 보십시오. 1번 보세요. 디귿, 티읕을 발음할 때는 혀의 위치가 이 부분입니다. 그쵸? 그런데 이번에 이를 발음할 때 보면 혀의 위치가 이 부분쯤 됩니다. 그쵸? 그리고 지읒, 치읒을 발음할 때 혀의 위치 보면 이 부분쯤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이 발음이 혀가 가장 중간에 높은 부분 쪽에 위치를 해요. 이 부분에. 디귿과 소리 나는 위치가 가깝습니까? 지읒과 소리 나는 위치가 가깝습니까? 지읒과 굉장히 소리 나는 위치가 가깝죠. 그러면 D를 발음을 하려면 디귿은 이 앞쪽에서 소리가 나는데 E랑 같이 발음을 하려면 혀가 앞쪽에 있다가 이 디귿 발음을 하면서 E랑 같이 발음을 할 때 가운데로 옮겨가야 되겠죠. 서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잇몸 앞에서 입천장 쪽으로 많이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음의 경제성이 떨어지죠. 그런데 지읒, 치읒은 이와 발음되는 높이, 위치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지를 발음할 때는 혀가 별로 안 움직여도 되겠죠. 거의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니까. 발음이 경제적이죠. 그러니까 발음의 경제성을 따져서 D가 G로 바뀌어서 발음된다라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이 얘기를 한번 해줬어요.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위치를 조음 위치를 선생님 설명해 주면서 구개음화가 왜 이렇게 되는지 예전에 설명을 해줬었는데 아마 기억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 시간에 반드시 이 내용, 이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 그냥 읽고 문제를 푸는 용도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법 문제를 풀고 원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엑기스만 되는 내용을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넘어가 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12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2번 기역을 참고할 때 이 기역은 아까 자음 체계표였죠. 보기의 A, C에서 일어난 음운 동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보기 한번 가겠습니다. 그럼 보기의 그 A, B, C 음운 동화가 뭔지를 함께 먼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이거 제대로 안 찾아본 친구들은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추고 A에서 어떤 음운 동화가 일어났는지, B에서, C에서는 어떤 음운 동화가 일어났는지 한번 적어보고 영상을 다시 재생하시기 바랍니다. 자, A는 뭘까요? 밥물이 밥물로 발음되었습니다. 비읍과 밥할 때 받침 비읍과 물할 때 초성 미음이 결합해서 미음이 됐죠. 비음으로 변했네요. 비읍이 비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음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나는 니은 플러스 리을이 리을이 됐네요. 유음으로 변했네요. 그래서 유음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굿이는 발음이 구지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받침 디귿이 이라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가지고 선생님이 이거는 입으로 표시 한번 해줘 본 겁니다. 지읒으로 바뀐 거다. 그죠? 구지. 구디가 되었다가 구지가 된 거죠. 이 구지의 이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국의 음화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비음화와 유음화 이 두 개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 중에 무엇만 바뀐다 그랬죠? 조음 위치만 바뀌는 동화 현상이었고, C 국의 음화는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이 모두 변하는 동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A. 비음화의 예로 맞네요. 조음 방식만 바뀐 것이다. 선생님 이거 잘못 적었네. 조음 위치가 아니고 잠시만요. 위치는 그대로 있고 조음 방식만 변경되는 것이죠. 조음 방식이 비음이 아닌데 비음이 되고 유음이 아닌데 유음이 된 거니까. 자, 그래서 A는 비음화의 예로 조음 방식만 바뀐 것이다. 이거는 맞네요. 그러면은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왜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A. 유음화의 예로 벌써 틀렸네. 유음화 아닙니다. B. 신라. 비음화의 예. 비음화 아니죠. B. 유음화의 예로 여기까지 맞는데 조음 위치만 바뀐 것이다. 위치가 아니고 방식만 유음으로 바뀐 것이죠. C. 국의 음화의 예로 맞습니다. 조음 방식만 바뀐 것이다. 이게 틀렸죠? 조음 방식 플러스 조음 위치까지 다 바뀌는 게 국의 음화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지금 11번, 12번만 오늘 풀이하면서 비음화, 유음화, 국의 음화까지 확인하는 게 이번 시간 학습이었고, 선생님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글, 지문 있죠? 비음화, 유음화, 국의 음화에 대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공부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확실히 이해하고 꼼꼼히 읽어본 다음에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다음 문제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